안녕하세요, 사서쌤입니다. 그동안 오도독에서는 다양한 책을 추천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책을 읽고 난 후에 기록을 해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독서라는 과정이 책을 펼쳐 읽는 것만이 아니라 책을 고르는 단계, 그리고 책을 읽는 단계, 마지막으로 읽은 책에 대해 기록을 남기거나 다른 사람과 생각을 교환하는 단계까지 모두 포함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읽을 책이 선택권 없이 눈앞에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이 집에서 혹은 도서관에서 서점에서 책을 고르는 순간은 다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름의 선택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겠죠. 베스트셀러여서, 좋아하는 작가여서, 친구가 추천해줘서, 내가 좋아하는 분야라서, 표지가 이뻐서, 그냥 재밌어 보여서 등등. 그래서 그런 이유를 독후 기록에 써넣기도 하고요. 세상의 수많은 책들 중에 어떤 책을 고른다는 건 어떤 사람을 만나고 특별한 물건을 고르는 것처럼 아주 의미 있는 일이니까요. 자, 여기까지가 책을 읽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책을 읽을 때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떤 책에 대한 감상이 결정되는 것은 그 사람의 성향, 스타일, 그날의 기분, 책을 읽는 환경의 분위기나 집중도 등 아주 다양한 요소들이 복잡하고 민감하게 영향을 끼치는 거랍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두 번째 읽을 때 처음 읽을 때와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죠. 그 책을 읽고 난 후에 기록을 남긴다는 건 그런 세세한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적어내려가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되도록 내가 좋았던 책을 대상으로 쓰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이 책에서 최대한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을 파고들어서 깊이 나름대로 생각한 후에 쓰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기록을 남기기 전에 설계도나 구상도 영화의 시나리오처럼 1차 기록, 즉 1차 메모를 남겨보는 겁니다. 소위 브레인스토밍이라고도 하죠. 책을 읽거나 마지막 장을 덮고 나서 이랬으면 어땠을까? 이 부분은 참 짜릿했어. 이건 정말 화가 나. 이건 몰랐는데 새로 알았네. 같이 머릿속에서 다양한 생각과 느낌들이 스치는 경우 한 번쯤은 경험하셨죠? 그 책을 읽을 당시의 기분이나 생각과 읽고 난 후에 기분과 생각의 변화가 있었다면 그런 것을 적어도 좋습니다. 몰랐다가 무언가를 알게 된 것이 있었다면 그것도 내게 생긴 변화이니까 당연히 적어주면 훗날 기억할 수 있겠죠. 좋았던 부분, 기억에 남는 부분, 인상적이었던 부분, 아쉬웠던 부분, 새로 알게 된 부분, 혹은 화가 났던 부분,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떠오르는 모든 것을 일단 메모에 남겨보되 이것을 완성된 글에 다 남긴다면 너무 정신이 없겠죠. 일단 떠오르는 것들을 적어둔 후에 레고를 맞추거나 예쁜 미술 작품을 그리고 만들어내듯이 문장의 시작은 어떻게 해볼까? 어떤 흐름으로 메모해둔 것 중에 어떤 부분들을 살려서 넣어볼까? 순서는, 표현은 이런 시시콜콜한 것들을 열심히 구상해보는 거죠. 이 기록을 쓰는 순간만큼은 여러분이 작가이고 감독이고 대표라는 생각으로요. 글은 원래 한 번의 완성본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글감, 재료를 내 머릿속에서 탈탈 남김없이 꺼내 확인을 하고 목걸이를 꿰듯이 내가 생각하기에 더 좋은 순서와 더 좋은 재료를 차례차례 조합해 만들어내는 거랍니다. 가장 좋은 연습은 잘 쓰여진 글들을 많이 살펴보고 나만의 방식대로 써보는 겁니다. 원래 모방이 창조의 어머니라잖아요. 어떤 분야의 일가견을 이룬 사람이 어떻게 잘하게 됐나 살펴서 그 방식으로 열심히 따라하고 노력을 하다 숙련이 되면 내 스타일도 만들 수 있는 거겠죠.
글을 잘 쓴다는 건 참으로 주관적이고 또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할 수 있는 건 추상적으로 문장과 문장 사이의 간격이 지나치게 넓어서 중간에 구덩이나 깊은 계곡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글은 남은 절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머릿속으로는 다 알고 있지만 글로 표현할 때는 최대한 글을 촘촘하고 친절하고 살에 와닿는 구체적인 표현으로 처음에는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아주 직접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들, 예를 들어서 이 책을 읽게 된 이유는,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이 책을 보고 느낀 점은, 이런 식의 말들이 문장 앞에 시작돼서 직접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자연스러운 흐름에 맞게 글 안에서 녹아나게 표현하는 것이 또 하나의 기술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간략히 말하자면 개요표를 작성해 쓰는 법, 미리 구상해둔 목차나 개요에 따라서 순서대로 조직된 그런 글 덩이들이 있습니다. 그 글 덩이를 우리가 문단이라고 부르죠. 문단 중심으로 쓰는 것이 기본 규칙입니다. 또 문법 규칙을 잘 지키고 글을 쓴 후에 남이 쓴 글을 읽듯이 처음부터 꼼꼼히 읽어보면서 어색한 표현을 고치는 퇴보 규칙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이상 독서 후에 기록을 남기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이런 영상으로 다 담기엔 긴 시간이 드는 과정이어서 하서쌤은 좀 더 진솔하게 기본에 가까운 원론적인 이야기를 드려보았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안의 모든 것들을 시시콜콜하게 확인하고 표현해서 나만의 스타일과 방식으로 기록을 해나가는 것이 컨텐츠 시대를 헤쳐나가는 하나의 팁이 아닐까요?